울산대학교 김병우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주제는 신기술 분야 온라인 산업자 재직자 단기 강좌로서 모빌리티 앤 에너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주제로서는 엑스바이와이어 기반의 자율자동차 안전 확보 기술이 되겠습니다. 주제는 제가 다음과 같이 큰 주제 두 개 토픽을 설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엑스바이와이어란 어떤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안전 확보 기술, 어떠한 안전 기술이 확보가 돼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바이와이어라는 어떤 기술인지 그 기술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먼저 이 엑스바이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바이와이어라는 기술은 주로 이제 현재 자동차 기술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 기계 기반의 기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엔진에서의 가속을 갖다가 담당하는 가감속을 갖다가 담당할 때 그때 적용되는 게 스로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스로틀이라는 장치가 과거에는 다다 뭐냐면 미케니컬 와이어에 의해서 이 와이어의 회전 운동에 의해서 이 공기의 양이 제어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요 최근에는 뭐냐면 이거를 전동 시스템으로 다 바꿔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하나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엑스바이와이어라는 시스템 자체는 전기전자 시스템의 대표적인 하나의 유용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엑스바이와이어 시스템의 대부분의 장점을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부 제한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폴트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여기 보시다시피 기존의 기계 및 유압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에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하나의 이제 시스템들을 갖다가 제가 이제 하나의 이제 사진 형태와 이제 개념도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자동차라는 구조 자체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엔진을 비롯하여 엔진과 그 다음에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이 축을 전달하는 이런 샤프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휠 쪽에 최종적으로 동력이 전달이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에서 아까 제가 강의의 서두의 첫 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엔진 부분에서 관련되는 이 스로틀 부분이 있는데, 이 스로틀 부분을 갖다가 과거에는 와이어에서 컨트롤을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전기 동력에 의해서 지금 제어를 하고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현재 여기에 제시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기계 기반의 아니면 기계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유압식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유압식 시스템을 베이스로 한 그런 동력 시스템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기계식 또는 아니면 유압식의 동력 시스템의 대표적인 것들의 하나의 예로서 제가 제동 분야 쪽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제동 조향 분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들은 그러니까 유압을 베이스로 한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일부 자동차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엑스바이와이어가 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사람의 발의 힘에 의해서 가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은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린더와 피스톤에 의해서 발생되는 유압이 여기에 제2의 실린더가 존재를 해서, 실린더와 피스톤이 존재를 해서 이 피스톤에 의해서 이 중간에 있는 디스크를 갖다가 가압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가압에 의해서 제동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모든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이 제동장치 시스템에 대한 제동력은 유압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향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향 장치는 이 개념도에서 아시다시피 모든 것들이 유압을 갖다가 베이스로 하고 있는데 그 유체가 저장되어 있는 리저버 쪽에서 그 유체가 이제 공급이 될 거고요. 이 공급된 유체를 갖다가 여기서 스티어링 펌프, 조향 펌프라는 곳에서 가압을 하게 됩니다. 이 가압을 하는데 이 가압을 함으로써 여기에 가압할 때 동력원이 필요한데요. 이 동력원을 갖다가 어디에 쓰냐면은 바로 이 조향의 스티어링 펌프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엔진 부분에서의 엔진의 동력축이 있는데 이 동력축의 회전에 의해서 요 파워 스티어링 펌프의 이 축이 회전을 하게 되고요. 이 회전에 의해서 가압이 됩니다. 이 가압된 유압에 의해서 조향 장치가 좌우로 해가지고 이 회전, 그러니까 이 직진 운동이 바퀴를 갖다가 좌우로 회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기존에 이 기계 기반의 유압 시스템 같은 경우는 모든 동력 소스가 유압에 의해서 구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와 같은 시스템과 달리 X-by 와이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러한 유압 시스템에 관련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없애겠다 하는 그런 취지의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X-by 와이어 시스템들이 이 개발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X-by 와이어 시스템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어의 다양성 관점에서 유압 시스템이 갖추고 있는 그런 제어의 한계성을 갖다가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은 이 그 X-by 와이어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자율차라든지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리퀘어먼트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경량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측면들이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말씀드린 것들은 뭐냐면 이 X-by 와이어 시스템들이 궁극적으로 뭐냐면 그 자율자동차라든지 그런 쪽에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자동차라든지 그런 시스템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이런 사고의 저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그 액티브 세이프티 시스템들, 오토노머스 비클 시스템들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를 백업하는 그 하나의 컴포넌트라든지 시스템들이 바로 뭐냐면 일렉트릭 앤 일렉트로닉 테크놀로지고 이런 것들이 바로 X-by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뭐냐면 이 그 개발 배경 및 그 필요성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여기 궁극적으로 모든 그 자동차의 기술은 전기 구동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라는 어떤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자율 자동차라는 그런 토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 기술을 논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제 주제는 주로 자율 자동차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포커스를 뒀고요. 이러한 자율 자동차의 기본적인 시스템들은 크게 보면 물론 자동차만의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검지 쪽하고 그 다음에 판단 제어 쪽, 그 다음에 행위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센서 부분, 센싱 파트 같은 경우는 센서 부분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제어의 기능적인 관점의 제어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것들은 X-by 와이어, 궁극적으로 액추에이터 관점에서의 X-by 와이어가 되기 때문에 이 X-by 와이어를 갖다 구현하기 위해서 일반 기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당연한 그런 그 기능을 구현해야 되고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뭐냐면 fail safety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fail safety 그 컨트롤러 기능이 부과가 돼야 되고 부수적으로 뭐냐면 일반 기능뿐만 아니라 fail safety, 그러니까 우리가 fail에 대한 검지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기본적인 것도 하지만 fail이 발생됐을 때에 뭐냐면 그 fail의
그 효과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페일을 갖다가 그 근본적으로 그 페일의 문제점을 대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펄스 톨러런트 기술들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에서 세 개 축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 자동차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게 X by Y입니다. 그래서 이 X by Y라는 것 자체는 아까 기능적인 관점에서의 센싱과 제어도 있지만 이 X by Y 시스템도 하나의 제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fail safety, 그 다음에 fault tolerant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들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X by 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X by Y 시스템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샤시 아니면은 이제 그 동력 시스템, 엔진을 비롯한 동력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와 관련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동력 시스템들이 유압과 그 다음에 미케니컬 그 시스템들에 의해서 모든 파워트레인이나 아니면은 샤시 시스템들이 이제 구동이 된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와 같은 동력 원으로서의 그 파워트레인과 아니면은 차량의 어떤 다이나믹스를 결정하는 샤시 시스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X by 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X by Y 시스템은 이제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 컨벤셔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들이 다 유압에 의해서 하이드롤릭 스티어링, 그 다음에 하이드롤릭 브레이크 이런 걸 갖다 백업하는 하이브리드 파이프가 있을 거고요. 물론 당연히 이 파이프에 공급되는 유압을 갖다 발생시키는 하이드롤릭 파워 소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컨벤셔널 시스템에 비해서 이 X by Y 시스템이라는 것은 보면은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은 유압 라인들이 X by Y 시스템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존재하는 것들은 바로 뭐냐면 여기에 컨트롤러 파트는 어떤 경우든 존재하겠죠. 여기서 컨벤셔널 시스템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컨트롤러는 존재합니다. 대신에 상이한 부분이 뭐가 틀리냐면 이 X by Y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개념의 하이 스피드 그 버스가 지금 존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시스템들은 대표적으로 조향장치 보십시오. 이 컬럼이라는 걸 통해서 동력이 다 전달되고요. 이 조향장치의 어시스트 관점에서 여기에 유압이라는 게 이렇게 부과되는 그런 기능이 되는 반면에 여기에는 이 X by Y에서 스테어 by Y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컬럼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컬럼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 기존의 이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충돌이 생겼을 때 이 충격력이 그대로 컬럼을 통해서 이 핸들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운전자 관점에서의 큰 충격을 가해지게 되고 이게 사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 스테어 바이 와이어 하게 되면 컬럼이 없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운전자가 그 충격을 갖다가 당하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훨씬 더 유용한 공간들이 생깁니다. 물론 경량화도 당연히 될 거고요.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기계적 요소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특장점의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센서 파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컨벤셔널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있고 X by Y도 시스템이 있습니다. 대신에 제어기 쪽에도 존재하지만 상이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 컨벤셔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유압이나 아니면 미케니컬 컴포넌트가 존재하는 대신에 여기에는 캔이라든지 아니면 린이라든지 뭐냐면 우리가 통신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전달이 되고 하는 특징들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바이 와이어라고 존재하는 게 바로 이와 같이 그 하이스피드 버스, 캔을 대표로 하는 이 하이스피드 버스를 적용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바이 와이어라는 그런 시스템이 명칭이 좀 붙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장점은 액추에이터 관점으로 보면
여기에 제동장치, 조향장치 같은 경우는 이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뭘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모터로 해서 구동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X 바이 와이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설명드린 스테어 바이 와이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제가 이 스로틀 바이 와이어는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스로틀 바이 와이어, 그 다음에 서스펜션 바이 와이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용화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는 물론 이 스로틀 바이어는 벌써 지금 현재 상용화가 돼 있고요. 여기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고 스테어 바이 와이어가 지금 현재 이 두 가지가 현재 상용화 중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스펜션 바이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일부 상용화된 전례가 있는데 그 경제성 관점에서의 그 한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이게 그 경제성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효과 대비해 볼 때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관점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액티브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X 바이 와이어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자율자동차라든지 향후의 미래 자동차에 있어서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스테어 바이 와이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스테어 바이 와이어에 보시면 기존의 조향 장치, 이게 이제 컨셉 차량이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 스테어 바이 와이어가 여기 하나 이제 컬럼이 존재하는데요. 이 끝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요 끝부분에 이 컬럼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의 여기서 발생되는, 여기 보시면은 이와 같은 형태로 여기에 여러 가지 그 반력을 갖다가 재생시킨다라든지 아니면 센서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 와이어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어들이 스테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으로 인풋 형태로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반력을 갖다가 발생시킬 때는 이게 뭐냐면 아웃풋 형태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스티어링을 갖다가 조향 장치를 구동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와 같이 축이 존재하게 될 텐데요. 이 중간 부분에 렉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렉 부분에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 모터가 이 축의 휠 축의 센터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좌우로 움직여가면서 조향을 그 기능을 수행을 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성이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핸들을 갖다가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이 정보가 얘를 갖다 운전자 정보를 갖다가 판단을 하고 이 제어 유니트에서 뭐냐면 여기에 액추에이터로 구성되어 있는 이 렉 부분에 있는 전동기를 이용해서 얘가 좌우로 움직여서 조향 장치에서의 조향 각을 갖다가 어떤 임의의 각을 갖다 발생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가 되는데요.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요 파트가 이게 이제 캘리퍼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캘리퍼의 역할을 하는 이거에 여기에 기존에는 여기에 이제 그 실린더와 그 다음에 피스톤이 장착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냐면 우리가 전동기 모터를 갖다가 장착하게 됩니다. 이 모터에 의해서 모터의 회전 운동, 여기에 회전 운동이 직진 운동으로 변환이 돼서 이 직진 운동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실제 요 디스크를 가압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참고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는 이제 실은 이제 여기에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실은 참고적으로 제가 이제 유압 기존의 전통적인 어떤 유압 시스템의 ABS나 아니면 기존의 EPS 시스템들 전반적인 차량의 다이나믹스를 갖다가 제어하는 그런 시스템들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바로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러한 액추에이터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이 들어간 이 액추에이터를 갖다가 제어하는 제어 장치가 여기에 추가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스로틀 바이 와이어는 실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전형적인 스로틀 바이 와이어, 지금 양산 대부분의 차량에 많이 들어가고 있는 이와 같은 전동기가 있고요. 전동기에 의해서 이 전동기는 ECU 쪽에서 엔진 컨트롤 유니트 쪽에서 이 커맨드에 따라서 얘의 회전 운동에 따라서 여기에 이 막이 이렇게 좌우로 회전해 가면서 공기량을 제어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스테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하나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스테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러한 컬럼이 있고요. 여기 발력 모터라고 제가 일부 설명을 드렸죠. 이 발력 모터라는 건 뭐냐면 이 스티어링 이 핸들만 존재하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난감에 불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제 컨벤셔널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러한 조향 장치 같은 경우에는 실제 노면하고 휠하고 바퀴하고 마찰력에 의해서 이 휠 쪽에 그러한 마찰력에 의한 어떤 발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조향 장치에서는 구성에서 보시다시피 여기 발생되는 이 바퀴에서의 발생되는 이 마찰력이라 할까요?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핸들에서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이와 같은 어떤 힘을 갖다가 발력을 느끼게끔 하는 임의의 발력 장치가 있고요. 물론 여기는 지금 표기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조향각 센서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향 토크 센서, 이 토크 센서들이 여기에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운전자가 과연 조향각을 얼만큼 하려고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현재 조향 토크는 얼마가 걸리는지를 갖다가 이 검지를 해서 이 검지가 된 게 컨트롤러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터의 그러니까 발력을 갖다가 얼만큼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갖다가 커맨드를 알려주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가 전달되는 창구는 기존의 미케니컬 와이어가 아니라 전기적 시그널에 의한 전기 와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캔이라고 되어 있는데 컨트롤러 에리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캔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 하는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스테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 스테어 바이 와이어를 비롯해서 시스템들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정확한 조향 제어라는 것이 가장 특장점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조향의 그런 양을 갖다가 정확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케니컬적인 요소를 갖다 없애기 때문에 진동들을 차단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뭐냐면 최적화된 조향 성능이라고 하는 관점은 아까 1번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와 같은 최적화된 조향 성능, 그 다음에 정확한 조향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자율주행차에 가장 아이디얼한 그런 조향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갖다가 베이스로 해서 현재는 조향 시스템, 가장 아이디얼한 조향 시스템에 근접하는 그러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 현재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컨벤셔널 브레이크 시스템들이 이렇게 페달에 의해서 작용력이 인가가 되고, 이 작용력에 의해서 얘가 이 가압을 하게 되는데, 이 가압에 의해서 유압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유압들이 증대가 되고, 이러한 증대된 유압에 의해서 요 피스톤이 요 디스크를 갖다가 가압하는 형태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라는 시스템들은 뭐냐면 이와 같이 하나의 제어 시스템들이 존재하고요. 이러한 제어 시스템들한테는 모든 것들이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디스크라는
그러한 실질적인 미케니컬 요소는 존재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캘리퍼라든지 이쪽에 항상 보면은 모터가 들어가서 이 모터에 의해서 모터의 회전력에 의해서 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은 유압 브레이크에 비해서 제동 거리가 한 15% 정도 감소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터에 대비해 볼 때 제어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제동 거리가 한 15% 내외 정도 감소가 된다는 거고요. 다음에 친환경 관점에서의 브레이크 오일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컨벤셔널 브레이크 시스템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그러니까 유압을 발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브레이크 오일이 존재하는 반면에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들은 와이어, 그러니까 통신 기반의 와이어에 의해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 오일이 필요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이런 걸 통해서 ABS라든지 ESC와 연계돼서 그 제어의 다양성,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때문에 자율자동차 그 안정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스로틀 바이 와이어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로틀 바이 와이어는 우리 기존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미케니컬 와이어, 그러니까 사람의 페달이 이렇게 사람이 페달을 눌렀을 때 이 페달에 의해서 그 이 회전이 그러니까 페달의 그런 그 직진 운동에 의해서 이 직진 운동에 의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로틀 부분에 들어가 있는 이 스로틀 부분에서의 이 회전 운동을 통해서 그 공기의 유량을 가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스로틀 바이 와이어라는 녀석은 여기는 기존에 페달을 갖다가 가압을 한다는 건 똑같고요. 이 페달에 의해서 가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회전이 발생이 되는데 이 회전에 의해서 이 회전 위치 센서가 검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운전자의 가속 의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인풋 값이 요 제어 장치로 들어가고 이 제어 장치에 의해서 아웃풋 값으로 해서 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스로틀 액추에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터가 되겠죠. 이 모터의 그 회전에 의해서 이 회전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스로틀을 우리가 공기를 얼만큼 이만큼 들어가게 할 건지 많이 들어가게 할 건지를 갖다가 판단해 주는 그러니까 회의를 해주는, 물론 판단은 여기 제어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스로틀 바이 와이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X 바이 와이어에 대해서 장점과 또 단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첫 번째, X 바이 와이어라는 것 자체는 기계적인 어떤 그 컨택션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존의 컨벤셔널한 그런 그 동력이나 샤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유압 부품이 상당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냐면 부품 수를 감소시킬 수 있고 경량화가 가능하다. 경량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결국에 가볍기 때문에 연비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충돌 안정성하고 패키지 레이아웃 설명드렸죠. 이거의 대표적인 것들이 아까 그 조향 장치 말씀드렸죠. 스테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 거기에 컬럼이 없어짐으로써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 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의 레이아웃 측면에서도 훨씬 더 공간을 갖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런 거고, 다음에는 응답성이 기존의 미케니컬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르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X 바이 와이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유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전기적 구동에 의해서 한다고 구성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적 구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존의 기계식 시스템에 비해서 세이프티적인 측면에서의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전동기가 고장이 났다라든지, 그 다음에 캔 라인, 우리가 통신 라인의 대표적인 캔 라인이 단락이 돼 있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안전에 치명적인 에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후반부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는 X by Y의 시스템 플러스 거기에 이러한 페일이 났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하고 하는 건지 그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안전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 고전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 고전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는 다 내연기관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 시스템이든 내연기관이든 간의 시스템 가격 현재 내연기관 시스템들은 12V로 구성이 되어 있죠.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일반 전기자동차라든지 할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300V에서 어떤 경우에는 요즘 최근에 500V까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00에서 500V라든지 이런 그 볼테이지와 더불어 뭐냐면 필요한 부분들이 이렇게 일반 부하라는 것 자체는 아까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제동이 될 수도 있고 뭐 램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부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체계가 기존에 15V에서 새로운 어떤 전력 체계로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바로 뭐냐면 이 고전압화가 됨으로써 뭐냐면 유리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42V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IC라든지 그런 쪽에서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한 60V 이하에서는 우리가 감전사라든지 그런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해서 보통 보면은 42V라든지 아니면은 뭐 72V라든지 이러한 일부 이제 60V는 좀 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러한 것들의 볼테이지들이 주로 이제 가장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 42V가 되는데 이러한 고전압 체계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크기도 작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전압 그러니까 고전력이 필요한 시스템들에 대해서의 필요한 어떤 고전압 체계 이런 쪽에 이제 기여가 이제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 by Y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람의 운전자의 행위에 의해서 기존에는 유압 기반의 그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가 행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대로 1대1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 경우에는 운전자가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전동기라든지 제어 장치 이상에 의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법규라든지 기존의 어떤 기계식 기반의 그런 기술이 아니고 전기전자 기술이 접목됐을 때에 여기서 발생되는 사고라든지 것들이 발생이 됐을 때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들에서 새로운 어떤 신법규 제정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제가 X 바이 와이어 시스템에 대해서 스테어 바이 와이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그 다음에 스로틀 바이 와이어 이렇게 세 가지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좋은 기능에 비해서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페일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페일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방하고 페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 페일로 인한 위험 요인을 최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완성차 업계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부품 업계들 뭐 이런 데가 같이 이러한 fail safety 그 다음에 fault tolerant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대안이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안전 확보 기술이라는 토픽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이 X by Y의 시스템에서는 얘는 X by Y의 시스템 자율자동차의 가장 키포인트 기술이 된다고 하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안정성 확보 대책으로서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난 거를 갖다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뭐냐면은
이러한 사고를 갖다가 더 어그레시브하게 그 사고 위험을 갖다 근본적으로 대체를 해서 그 어느 특정 시스템, 제동면 제동 조향 시스템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들을 수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보면은 이 자율자동차, 특히 이 3, 4레벨 아니면은 뭐 레벨에 따라서 뭐 4레벨로 정의하는데 5레벨이 있는데, 어쨌든 이 4, 5레벨에 완전 그 자율자동차 쪽으로 갔을 때 그런 쪽에는 이 사고 위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한 그 중요한 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 가장 베이직한 어떤 방법들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리던던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분을 갖다 하나 더 장착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관점에서의 어느 특정의 조향장치 관련돼서 조향각 센서가 있는데 이 조향각 센서 고장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고장난 거를 대비해서 여유분을 갖다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로 통신 네트워크 라인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 라인에다가 거기다가 통신 와이어 그 네트워크를 갖다가 하나를 더 여분으로 놓으면 되고요. 제어 장치도 하나에서 2개로 놓으면 되고, 그 다음에 액추에이터, 실제적으로 행위가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2개를 놔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그 폴트를 갖다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인데, 이렇게 됐을 때의 문제가 바로 뭐가 생기냐면 비용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무난한, 가장 확실한 어떤 리던던트 방법들을 갖다가 같이 믹싱을 해서 리던던트의 비중을 가능한 최소화하면서 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어떤 거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그냥 페일을 갖다가 검지하고 대응하는 정도였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냐면 그 디그레이디드 모드라고 해서 이제 이 기존에 단순하게 검지하고 하는 그런 정도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결함에 대해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차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 피해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고유한 어떤 기능을 갖다가 확보해서 그 시스템의 안정성을 도모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도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고장 제어를 위한 안전 확보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테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각각의 휠 센서, 그 다음에 토크 센서들이 있고요. 컬럼이 있습니다. 컬럼이 2가지가 연결돼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되냐면 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시면 이러한 시스템들을 갖다가 여기에 이슈가 있고요. 여기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슈 리던던스를 하나를 더 놓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제어기가 2개가 되고요. 물론 여기에 그 조향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 조향 액추에이터도 리던던스 개념으로 보면 사실은 여기 또 하나가 또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걸 갖다가 탈피를 해가지고 좀 더 어떤 것까지 있냐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리던던시라는 관점에서의 경제성,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를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2가지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슈나 뭐가 고장이 났을 때 보면 여기에다가 전자 크러치라든지 이런 걸 장착을 하게 되면 이슈가 고장이 났다라든지 아니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기에 클러치가 양쪽으로 여기 오픈되어 있던 것들이 클러치가 이렇게 접촉이 돼서 이놈이 기존의 컬럼이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일체화시켜서 그 운전자의 이 조향 의지가 이 제동 쪽에 그 조향에 반영되도록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그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 레벨의 안전기술 관점에서 보면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센서, 그 다음에 네트워크, 그 다음에 BCU,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브레이크 컨트롤 시스템들을 갖다가 이거를 다중화를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결함수 분석이라고 FT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에서 이와 같이 잠재적 고장 요인을 갖다가 분석을 해서 탑다운 형태로 해서 분석을 이제 실시를 하고요. 거기에 따른 안전 대비책을 갖다가 수립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면 얘는 기본적으로 리던던스 개념으로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2개씩을 갖다가 우리가 배치를 시켜서 극단적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 이렇게 하겠다. 좋긴 좋지만 문제는 뭐냐면 경제성에서 한계가 존재하더라 하는 부분들이 한계성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 페일 모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페일을 갖다가 FTA 거죠. 그러니까 이 결함의 경우의 수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는 아까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아주 수동적인 측면에서의 안전을 갖다가 우리가 논하는 거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이제 안전을 갖다 도모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액티브하게 저거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나온 것들이 인테그레이티드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4WS, 그 다음에 능동 조향 이런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는 제동과 뭐 조향들을 갖다가 협조 제어를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뒤 슬라이드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그 조향 장치가 고장이 났을 때 이 조향 장치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조향 장치가 고장이 나면 제동 장치와 또는 아니면은 구동 장치, 파워트레인 계통 쪽을 갖다가 그러한 구동력 또는 제동력을 갖다가 서로 토크 벡터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한 제동력 관점에서 제동력, 구동력 관점에서 구동력의 크기를 4개 힐별로 해서 차등화를 시켜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조향, 좌우에 회전을 하는 조향 장치의 성능을 갖다가 우리가 원래 오리지널 갖고 있는 조향 장치의 성능을 확보하겠다. 이제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조향, 제동, 구동의 협조 제어인데 이 구동 관점에서 보면은 4개의 바퀴를 1, 2, 3, 4가 있다 하면 4개의 구동축이 요즘에 구동력을 갖다가 하나의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4힐 1, 2, 3, 4가 독립적으로 구동하게 되면 이 독립적 구동력의 차이, 얘가 이만큼 돌렸을 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적게 돌린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얘가 뭐냐면 얘가 구동력이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회전하는 회전수하고 얘가 구동력이 작았을 때 그때의 이 좌와 우의 이 회전의 회전수, 뭐 RPM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조향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제동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이와 같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기와 이쪽으로 제동 장치가 직진을 하다가 이와 같이 직진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조향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조향 장치가 고장이 나게 됐다 하면은 여기에 이 왼쪽 바퀴의 제동력과 오른쪽 바퀴, 그러니까 이쪽의 제동력을 크게 해주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회전을 잘 못하겠죠. 얘는 이거밖에 못 가겠죠. 대신에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서는 제동력을 작게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회전이 직진하던 놈이 뭐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회전력을 갖다가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직진해서 이 세타라는 회전 강만큼을 갖다가 발생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세이프티 측면에서 제동력의 크기를 갖다가 차별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다른 용어로서 토크 벡터링, 토크의 어떤 그 물리량을 갖다 가변시켜 가면서 그때의 그
제동의 그러니까 조향의 성능을 갖다가 확보를 해보겠다 하는 것들이 현재 국내 OEM이라든지 그 저기 자동차 업계들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요걸 통해서 우리가 자율자동차라든지 그런 쪽에 앞으로 몇 년 내에 적용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그 강의를 1시간 동안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X바이 와이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그 X바이 와이어의 가장 문제점, 장점들이 많습니다만은 그 문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이프티라는 측면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 조향 장치를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했고요. 물론 이러한 그 스테어 바이 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센서의 그 신호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도 이 센서 시그널을 갖다가 재현시켜주는 어떤 그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액추에이터 관점에서의 브레이크에서의 발생되는 4개 바퀴의 그런 토크의 그런 차별화를 통해서 조향 성능을 갖다 확보하고 그 조향 성능에 의해서 조향 장치의 기능을 갖다 구현하는 하나의 사례를 제가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기회가 되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